안녕하세요. 어,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20, 23년 4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뭐 러시아에 대한 이제 전면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는 그 산유국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석유 전 세계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습니다. 그 전 세계가 러시아의 뭐 G7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뭐 이거 사실이 근거한 얘기가 아니고 공상과학 영화처럼 공상과학 그 영화처럼 이제 가상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근거한 얘기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가상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G7에서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전면 금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느끼는 생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러시아에서는 산유국들하고 협조를 해서 전 세계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타이틀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상을 한 대로 지금까지 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0중 8구는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허접한 사람 같고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듣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건 개인 생각입니다. 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에서 시발됐다. 효시라고 하지요. 그게 우리가 효시가 바로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에서 효시가 생겼고 남상이 생겼다. 그 호시를 갖다가 또 남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남상이라는 건 말하자면 술잔 상자를 쓰는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옛날에 그 술잔을 물에다가 띄우면서 돌려가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술잔을 띄운다 해서 남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가 불러온 효시, 남상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내가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이 장기적인 세계 경기 불경기, 경제 공황도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의 냉전 시대, 거기서 파생된 것이 냉정 시대,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극과 극으로 달아오르는 최고봉의 경쟁, 그 다음에 치열한 군사 경쟁, 그리고 또 아주 몇백 년, 몇천 년을 갈지도 모르는 장기 경기 불황, 경기 공황,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시발점이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로 생기는 것이 바로 극과 극으로 치닫는 세계의 그 냉전 시대, 그 다음에 치열한 생존 경쟁, 이런 것도 그런 데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국가가 생길 것이다. 자립 도생국가가 생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전 세계의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파괴로 생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왜서 힘들어지느냐? 환경 파괴로 농산물이 생산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의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구 증가가 여기서 전 세계가 지금으로 봐서는 인구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협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전쟁입니다. 그게 이제 자원전쟁, 에너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을 막고 기존에 우리가 누리던 호경기, 좋은 경기, 좋은 국제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인구 감소 정책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참여해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 축소는 못할 망정 더 이상 증가는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예전에 우리가 참 좋은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 파괴가 인구 증가는 계속 증가되고 국제사회는 인구 증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협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를 봐서는 국제사회가 인구 감소를 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치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대공황이 장기간 오게 되면은 종국에 가서는 대부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제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은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지금의 뭐 우리나라 지금 24일 날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돼 있고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만 그거 내가 이제 잠깐 보니까 한국형 핵 공유를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형 핵 공유 이렇게 나오고 이스라엘형 핵 공유 또는 보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한국형 핵 공유라고 타이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한국의 핵 보유를 선언해야 됩니다.
뭐 표면상으로는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한국형 핵 공유라는 타이틀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를 해줘야 한다. 예면상으로는 한국형 핵 공유 이렇게 표면상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한국의 핵 보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상태도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작은 나라도 핵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은 아무리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 열강들이 있다고 해도 그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뉴스를 봤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담대하고 그런 발표도 한 거 보고 참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못지않은 국방력을 비장의 국방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힘에 의한 국가, 힘에 의해서 국가를 존재해야 되지 힘이 없는 나라들은 역사상에서 전부 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면서 요즘에 아주 그런 여러 가지 담대한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보고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렇게 엄청난 발언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 추측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핵 보유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의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는 상태에서 핵 보유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까지 뭐 우주선을 띄우고 한 마당에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 세계가 이제 석유까지 전 세계에서 이제 수출 금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뭐 석유 뭐 가스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석유를 쓰지 않고 한다고 해도 잠시 동안은 상당한 피해가 많이 생기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석유를 완전히 당장 쓰지 않고 수출 금지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대체용 에너지를 서서히 사용하게 되면은 또 사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석유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들은 수출 금지를 하면은 또 그 나라는 석유만 팔아먹다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가 석유를 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러다면은 이제 새로운 또 그 나라도 살 길이 다른 방향으로 생존 전략이 생겨서 국가가 운영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 그런 자연의 그 섭리예요, 이게.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에 의한 도생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일찍 왔다 뿐이지, 인구가 이런 상태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옵니다, 이게.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제가 2010년도에 인구가 한 50만?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이 뭐예요? 90만에 육박하잖아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뉴스 타이틀을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지금의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뭐, 경제가 하도 안 풀리니까 경제 완화 정책을 해봤다.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 정책을 해보다가.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 효과는 미미하고, 주요한 효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 상태,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중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정세입니다, 지금의. 정세예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코로나가 생기고 질병이 창궐하는 것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코로나로 인구가 많이 죽고 오랫동안 질병이 창궐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끈질긴 질병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제 그저께도 여기 뉴스를 봤는데 인도 같은데 지금 4월 달인데도 45도, 4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온도가. 45도, 46도 올라가면은 농작물이 생산이 안 됩니다. 질렁 녹아요. 그 땅덩어리, 그냥 육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그래요. 그게 바로 지구에 대한 경고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힘 있을 때 싸우지 않으면은 공멸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질병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자연 인구 감소에 의해서, 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연 인구 감소에 의해서 환경이 복구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감소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인구 감소 방법도 있고, 뭐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상이변으로 고온 현상,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바닷물에 수몰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지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방법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자연 감소,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창궐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인구 감소가 되는 것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에 의해서 자연 감소가 되는 것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밖에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인구 감소를 시키는 방법이 그 밖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되는 것이 이제 질병,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창궐해 가지고 질병으로 죽어서 사람이 감소할 수 있는 자연 섭리에 의한 방법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절벽. 그러니까 사람도 그 자연 섭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신이 내려주신 그 본능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이 전 세계의 정세로 봐서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뻗을 자리가 없어서 누울 자리가 없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너무 극과 극으로 강렬한 경쟁 시대, 극치에 도달한 전 세계의 경쟁으로 인해서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그런 거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 이제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구 절벽이 번지면서 인구 감소가 되는 것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그 방법에 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 인구 감소가 되는 방법 말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인력적으로 인구 감소되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전쟁도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좁은 뜻이 협이라고 합니다. 좁을 협자로 씁니다. 그리고 광의, 넓을 광자로 씁니다. 뜻의자. 광의 쪽으로 보면은 전쟁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인구 감소로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넓은 광의로 봤을 때는 전쟁도 자연재해다. 자연재해는 곧 자연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인구 증가는 곧 재앙이다. 이런 우리가 장수가 과연 우리가 장수가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수라는 것은 인구 증가의 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과연 할 때 그 과일과 자에다가 글을 연자로 적어서 과연, 그게 축복인가, 그 반대 개념인 재앙인가, 이런 타이틀도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 증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걸 우리가 또 타이틀로 강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명사들이.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가 이제 장수하는 것도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확률이 높고, 전 세계 인구 증가는 곧 재앙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도 재앙, 전 세계 인구 증가도 재앙이 된다는 것으로 유력한 학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의 모든 사계의 정책들이 어중중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게 인구 증가에 의해서 풀리지 않는 어떠한 백방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딜레마, 진퇴양난, 어중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해결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인구 감소가 됩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환경 복구입니다.
그래야 환경 복구가 되면서 농작물도 많이 생산되고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전 세계 에너지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은 에어컨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강하게 틀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전기도 에너지입니다. 전기도 곧 석유, 화력발전소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매장량하고 관계가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대개 보면은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대개 보면은 에어컨 있는 집들은 실외기가 그 실외기를 갖다가 후항이라고도 합니다. 실외기가 밖에 다 보입니다. 실외기가 밖에 보이면은 저 집이 에어컨이 있구나. 옛날에 뭐 50년이 아니라 한 3, 40년 전만 해도 밖에 나가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거의 한 40% 정도 됐습니다. 좀 살기 어려운 집들은 조금 덥더라도 견디면서 에어컨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한 40% 정도는 에어컨 없는 집들이 아파트를 밖에 나가서 이래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에어컨이 없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끼를 굶더라도 에어컨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에어컨을 사면 어때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늘면 늘수록 기상이변이 오게 되면 점점 에너지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은 점점 생산이 안 되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의 경고장입니다. 바로 꼼짝 마라. 너 지금의 세계는 사면 초가에 들어가 있다. 바로 각성하라. 경고장을 사람한테 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학자잖아요.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한자 이런 걸 배우면서 완전 그 터득을 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의 제가 살아오면서 10중 8구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 상황들을 보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 그 경향이 재미 위주, 뭐 스포츠라든가 뭐 특종사항, 재미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모든 그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제작하게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상업성이 거기에 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내가 그전에도 한국이 핵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그 유튜브에 완전히 그 도배를 하다시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못 됩니다. 이 국제사회가 서로 완전히 극치로 다루고 있는 마당에 지금에 와서 핵보유 늦었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지금에는 핵보유국이 기술 이전을 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열강들이
기술 이전을 경쟁적으로 해주는 때가 옵니다.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진영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옛날하고 핵, 억제 정책,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먹혀들지도 않아요. 핵 억제 정책? 전부 다 탈퇴입니다. 앞으로 핵 억제 정책, NPT 가입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 기술 이전, 핵 기술 이전도 경쟁적으로 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그 진영 국가에서 빨리 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지전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크게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오늘 타이틀을 보고 참 제가 유튜브를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고 살기 어렵지만은 그 자생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수출 금지를 하지 않고 석유를 전 세계가 쓰지 않는다. 더 이상 쓰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에너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예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에너지를 동원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상 아파트에서 전기라든가 가스를 안 쓰고도 옛날처럼 우리 옛날에 500년 전에는 그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거 쓰지 않고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았습니다. 그때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아가지고 산불도 일어나지 않고 산에 가면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지천이에요. 나무를 베어가지 않아가지고 간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가도 막지 않았어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될 수도 있어요. 석유 한 방울 안 쓰고, 그 다음에 가스, 석탄 전혀 안 쓰고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 환경만 파괴 안 되면 가능합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가장 무섭고 이 세상에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가 안 되고 옛날에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처음 탄생할 때처럼 그런 상태로 이 지구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 파괴가 되면은 환경이 없으면 사람도 죽는다는 게 그 자연 섭리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그 문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의 전 세계가 바닷물에 수몰되는 지역이 점점 지구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인구 증가가 만일에 지금의 90억, 100억, 1000억, 2000억, 5000억, 나중에 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바닷물이 전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까지도 바닷물이 수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벡터 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지구 면적이 점점 수몰되는 면적이 얼마라는 데이터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